제가 원래 아까 오전에, 처음에 창을 다 열어놨었는데, 잠깐 아까 음소거의 문제 아까 있어서 창을 다 닫았거든요. 그래서 다시 열어야 되니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여러분. 자, 다시 화면 공유 제대로 되고 있나요, 선생님?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선생님. 네, 네. 네. 자, 이거는 제가 이거는 사전 동영상으로 제가 준비를 했었는데, 이게 뭐가 잘 안 됐었어요. 안 돼가지고, 제가 오늘 수업 시간에 이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네요. 세미나 13기 레이첼스 내신 문법 이렇게 해야 100점이다. 소리 잘 나가고 있나요? 이번엔 선생님? 네,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계속 하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자, 방금 선생님들 제가 리딩 수업에서 문장 분석하고 그다음에 문법하고 모든 걸 리딩 수업으로 많이 리딩 수업에서 평상시에 공부를 해야겠다는 공부를 하자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근데 거기에 선행돼야 될 거. 문장 성분을 아이들이 쉽게 하려면은 문장 성분을 제대로 하려면은 결국 문법 강의 영순위가 뭘까요, 여러분? 주어 동사잖아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문장 성분을 분석하기. 자, 그 문장 성분 수식어까지 어떻게 쉽게 분석을 하면 좋은지 제가 예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영상 두 번째입니다. 자, 제가 사전 동영상 두 번째로 준비한 것은 Part 3 펀치라인 문법 강의 1. 선생님들은 문법 강의의 영순위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들어가 볼까요? 자, 그러면서 이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문법 강의할 때 설명은 짧고 명확하게, 그리고 강사만의 용어가 있으면 좋다. 이 설명 짧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주어 동사로 넘어가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가야겠습니다. 문법 강의에서 설명은 다시 한번 짧고 명확하게, 귀에 착착 감기게, 기왕이면 노래처럼. 예를 들어서 자, 동사는 주어의 상태나 동작을 나타낸다. 이 설명과 자, 얘들아, 동사란 주어가 비동사입니다. 액션 동사 합니다. 다시 동사가 뭐라고? 이렇게 하는 게 귀에 좀 착착 감기겠죠. 이런 것처럼 선생님들만의 용어가 있으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야지 선생님들 설명하실 때 편하고 학생들도 오랫동안 기억에 남고, 제 제자들이 뭐 대학교에 가서도 선생님 이 취해버리 단단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런 용어들을 가지고 있으면 훨씬 좋은데, 저는 전치사는 치사하게 명사 앞에 붙어서 형용사구, 부사구를 만드는 단어야. 이 취해버리 단단, 원어브 복명 단동, MBC 개판한다, for에게 수요동사 할 때 뭐 make, buy, cook, get, find, MBC 개판 for에게 또는 더비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 자,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만의 용어가 어떻게 있을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마땅치 않으면 제 설명을 쓰시면 됩니다. 아까 처음에 자, 제가 선생님들 교환해 보면은 선생님들만의 용어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빈칸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문장 성분 선생님들의 방법으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저거 누가 못해? 주어 동사 다 잘 하시겠죠. 그래도 좀 더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좀 더 명쾌하게 설명을 있을까? 제가 선생님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영상이 있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볼까요?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모든 수업에서
품사와 문장 성분을 가장 첫 시간에 가장 많은 공을 들여서 설명을 합니다. 초등학생 수업을 할 때도 문법 설명을 할 때도 품사와 문장 성분서부터 이야기하고, 물론 이제 머티리얼은 좀 달라져요.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그림도 들어가고 하지만 어린 친구들도 품사와 문장 성분에 관해서는 굉장히 공을 들여서 얘기를 하고, 중학생, 고등학생 문법 특강 물론이고요. 그리고 외고를 가는 친구들 문법 특강 들어왔을 때도, 심지어는 국제고등학교, 청남고 국제고등학교 같은 친구들이 왔을 때도 첫 수업은 무조건 품사와 문장 성분을 아주 공을 들여서 열심히 설명을 합니다. 문장 성분이라 뭐 문장을 이루는 요소이다. 뭐 주어, 동사, 보어, 목적어, 그다음에 각각의 데피니션. 자, 요거는 뭐 넘어가겠고요. 이 문장 성분들을 설명을 하고, 그리고 제가 조금 다른 디테일은, 자, 그리고 부사랑 전치사구는 이런 것들은 수식어구야라고 넘어가지 않고, 문장 성분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뭐다? 수식어. 자, 문장 성분에 속하지 못하지만 부사와 happily, cleanly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부사와 전치사구, 아까 뭐라고 그랬어? 불쌍해 지워줘를 이렇게 한 무더기로 묶은 거, 묶음으로 묶은 거. 즉 부사와 전치사구는 뭐라고? 불쌍해 지워줘. 자, 얘네들을 불쌍해 지워줘를 지워줘야지 문장 성분들을 제대로 볼 수가 있기 때문이야, 얘들아. 제가 수동태 책을 쓸 때 주어, 동사, 목적어의 데피니션을 제대로 쓰고 싶어서 정말 시중에 있는 그 모든 한 300권 정도의 책을 다 읽어본 것 같아요. 이 책은 주어의 데피니션을 어떻게 해놨지? 그랬더니 거의 모든 책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어란 문장의 주체가 되는 부분이다 라고 쓰여 있어요. 심지어는 동사 앞에 자리한 단어가 주어이다 라고 쓰인 아주 나쁜 책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문장의 주체가 도대체 어디냐고요. 이 예를 먼저 제가 애들한테, 학생들한테 먼저 주는데, 이 문장을 그냥 먼저 탁 주면서, 자 얘들아, 이 문장에서 주어가 어디 있을까 찾아봐. 찾아서 밑줄 그어보자. 그러면은 정말 많은 학생들이 트리스에다가 우리가 표시를 딱 합니다. 제가 오늘 첫 학생도 그랬어요. 찾아보자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트리스에 딱. 자, 거기까지 얘기를 하고 제가, 자 보자, 선생님은 주어를 이렇게 얘기를 해. 주어란 동사를 기준으로 누가 무엇이 동사 합니다 입니다. 뭐라고? 주어란 누가 무엇이 동사입니다 합니다. 그게 주어야. 다시 한번 볼까? 동사 어디 있어? lives. 주어는, 자 그러면 누가 살아? 나무가 살아, 여우가 살아? 그렇지, 여우가 살잖아. 그래서 이 여우들, foxes가 주어고, 그리고 동사가 lives인데 여기서 어떻게 됐어? foxes가, 여우가 여러 마리니까 여기 3인칭 단수 s가 오면 안 되겠지 라고 주어 동사의 개념과 일치 문제까지 첫 시간에 이야기를 해줍니다. 제가 굳이 선생님들께 주어의 개념을 이렇게 길게 이 귀한 시간에 해야 될까, 이것도 고민 많이 했어요. 그러나 제가 주어를 이렇게 명쾌하게 설명할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10년은 걸렸을까요? 그렇게 주어의 개념을 명쾌하게 이렇게 누가, 무엇이 이렇게 설명이 들어가면서부터 학생들한테 뭐가 쉬워지냐면은, 꼭 주어 동사 개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명사 절을 물어볼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구의 명사적 용법을 볼 때도 그렇고, 도치를 얘기할 때도 그렇고, 이 모든 게 다 주어가 그냥 막연히 그러니까 문장의 주체가 된 이게 아니라 동사를 기준으로, 야 동사에 동그라미 쳐, 동사에 동그라미 딱 치고, 이 동사를 누가 하는데 뭐가 하는데 이 얘기가 나와야지 명사절, 투부정사 명사적 구문, 그리고 나중에 오형식에서 목적어와 목보호의 관계에서 그 목적 보호가 왜 걔가 동사가 아니라 부정사의 형태로 오는지, 왜 부정사의 형태가 와? 목적어가 하기 때문이야. 주어가 아니라. 따라서 얘는 동사가 될 수가 없고, 얘는 뭐다? 동사에서 나온 준동사, 동사집에서 가출한 중동사꼴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 모든 얘기가 다 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어의 명확한 개념,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하고 싶어서 선생님들께 여기 마련을 했습니다. 자, 동사편 보실까요? 자, 동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또 동사의 데피니션이 이렇게 나오죠. 동사란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동사가 뭐야? 이러면 동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제가 야 그러면은 you are a boy인데 그럼 너가 are가 이게 동작을 나타내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면은 좀 똘똘한 친구들은 뭐 주어의 상태나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뭐 단어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맞았어.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보자. 자, 동사란 비동사입니다. 즉, 연결동사입니다와 동작동사합니다. 이 구분을 나누는 게 가장 중요해. 자, 다시 뭐라고? 연결동사입니다. 동작동사합니다. 그래야지 여기 보호개념, 목적어개념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보통 이제 동사에 관한 이야기는 보통 문법책이 여기에서 끝나죠. 그러나 제가 첫 시간에 꼭 강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게 얘들아 근데 동사는 이렇게 입니다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덩어리로 있는 거 BPP라든지 BING, have PP 이런 것들을 여러 개가 있는 것들은 입니다 불려집니다가 아니라 불려집니다 하나로 동사구 이야기를 첫 시간에 꼭 얘기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이 동사구 얘기를 해야지 나중에 독해할 때, 리딩할 때 구문분석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수동태라든지 현재 완료라든지 그런 얘기까지 다 쉽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어는 누가, 무엇이 동사입니다 합니다. 동사는 연결동사 합니다. 액션 동사 합니다. 그리고 동사 덩어리 여기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얘기를 잘못해요. 연결동사입니다인데. 자, 이렇게 아까 방금 주어, 동사, 수식어구 여기까지만 제대로 해줘도 학생들이 독해가 굉장히 명쾌해지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초등학생들한테 한번 시켜보세요. 아니면은 중학생 좀 리딩이 이제 탄탄하지 못한 학생들 리딩 굉장히 빨라지고 빨라진 게 정확하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수동태 같은 경우 동사 동그라미 쳐봐 그러면 was called인데 콜만 동그라미 딱 치거든요. 그게 아니라 was called 그러면서 이게 하나의 됩니다. 그게 평상시에 학생들한테 이제 문법을 설명하기에 참 좋죠. 동사구 문능 동사구를 하나로 보는 연습을 계속 들여주면. 그리고 다시 한번 문장 성분만큼 중요한 거 수식어. 불쌍해 지워줘. 자 전치사를 무시하지 맙시다. 저는 맨날 애들한테 이제 학생들한테 선생님 전치사 특집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치사 문법책 맨 뒤에 있잖아요. 그래서 별로 풀지도 않고 중요하다라고 생각도 안 하고 그렇지만 저는 전치사를 첫 시간에 전치사를 이야기하고 전치사구 연습을 많이 시킵니다. 자, 전치사란 얘들아 치사하게 명사 앞에 딱 붙어서 왜 치사하게 붙어야 돼? 혼자 못 다니니까. in, and, on, for, without 절대 혼자 못 다녀. 이 얘기가 나와야지 나중에 불문, 완문 얘기가 나오고 관계대명사, 관계부사까지 다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전치사는 치사하게 명사 앞에서 딱 붙어서 형용사, 부사구로 어떻게 덩어리를 만들어 다니는데 불쌍해 지워줘. 그렇게 이야기를 꼭 해줘요. 그래야지 걔네들이 문장의 구조도 보고 독해도 쉽게 할 수 있고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일치 다 풀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글, 영어를 예제를 주죠.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이렇게 줬을 때 저 생각에는 전치사구가 뭐 어렵나? 너무 쉽잖아!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거를 주고 한글에서 전치사구를 찾아봐 그랬을 때 정말 다음에 자정까지, 집에, 크리스마스에는, 과자 대신 이렇게 제대로 한 번에 다 묶을 수 있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영어에서는 좀 낫지만 자 여기서 전치사구 찾아보자. At midnight on Christmas instead of snacks 이렇게 전치사구를 탁탁 묶어내는 친구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 이거를 주고 제가 example로 얘들아 이렇게 when, where, how를 반해 자정까지 과자 대신 자 at midnight, until midnight, on Christmas 이런 식으로 예제를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이걸 똑같은 거 요거를 이제 숙제로 내주겠죠. 해오라고. 아까 이제 아까만 해도 친구들이 이제 뭐 on, in, at night 뭐 in the morning 괜찮아 뭐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다. 선생님이 중요하다니까 중요한가 보다 라고 얘기를 했다가 이렇게 고등부 문제를 한 번에 빡 그 시간에 줘요. 자, 여기에서 제가 팁을 드리고 싶은 거는 학생들한테 이제 뭐를 가르칠 때 그 단짠단짠의 조합. 그러니까
학생들이 전치사 사실 전치사 진짜 쉽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전치사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생각 밖으로. 애들 시켜보세요. 정말 틀린 애들 진짜 많아요. 그리고 저희 문법 책에 나오는 전치사의 문제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전치사 전치사 in, at, on 그것만 이렇게 필링 끼워놓고 여기에 뭐 밤에 맞는 뭐 on night이 아니라 at night이야. 그런 거 맞추는 것만 나오지 이게 문장 안에서 어떤 덩어리로 이루어져야 되는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춘 책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전치사구는 사실은 전치사라는 단어보다 중요한 거는 전치사구가 중요하거든요. 이게 한 덩어리로 묶어 다니면서 어떻게 다니는지. 그래서 제가 이제 쉽다라고 아이들이 또 생각하고 선생님들도 쉽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랬을 때 좀 그 지문이나 그런 것들은 어려운 것들을 하나 딱 줘요. 그래서 쉬운 것들을 배울 때 어려운 지문을 딱 주면서 이게 그게 아니네라는 생각도 주고 반면 또 어려운 걸 줬다가 이거 별거 아니야 라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그렇게 머티리얼을 단짠단짠 조합을 하면은 굉장히 학생들의 어떤 그 어텐션도 끌을 수 있고 훨씬 좋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자, 얘들아 봅시다. 이거 고2 11월 기출문제거든. 어법 부분을 틀린 부분을 찾아서 고치래. 이건 얘네들이 어떻게 풀어보자. 어떻게 풀 수 있을까? 그럼 이제 선생님 그걸 저렇게 긴 문장 제가 어떻게 해요? 그래? 뭐 풀어볼까? 한번 볼까? 가보자. 넥스트. 자, 선생님 뭐라 그랬어? 불쌍해 지워줘를 명심하자 그랬지? 한번 가보자. One of the keys. 나왔다. 불쌍해 지워줘. 쫙 지워주고. To 불쌍해 지워줘. To in successful survival 쫙 지워주고. 그 다음에 또 나왔다. In 불쌍해 지워줘. In the here 쫙 지워주고 나면 뭐가 남아? 그렇지. 여기 원 하나 남잖아. 그러면 이 원 라이스하고 라이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원이면은 라이야 라이스야. 그렇지 원이잖아. 3인칭 가수 S 있어야 되잖아. 이렇게 문제가 어렵고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은 뭐다? 수식어 넘버 1, 수식어 넘버 2, 수식어 넘버 3 이렇게 지워주고 나면은 답이 한눈에 명쾌하게 보일 수가 있어 얘들아. 라고 이렇게 어려운 지문을 한번 보여주고 자, 이거 지금 2학년 방금 며칠 전에 시험 본 따끈따끈한 문제 2학년 1학기 중간고사거든. 자, 이런 식으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음의 문장들을 쫙 주고 다음 문장에서 틀린 문장의 개수를 구하라는 문제였어. 자, 위에 뭐 기역, 니은들이 이렇게 다 있는데 자, 이것만 먼저 보자고. 자, many runners come from Kenya, won races in the Olympics 이렇게 나왔지, in the Olympics. 찾았다. 요거를 지워봐. 그럼 어떻게 돼? Many runners come 하고 one 하고 동사가 두 개 나란히 올 수 있다 없다? 안 되지. 이상하잖아. 안 되지. 동사 두 개 어떻게 나란히 두 개 와. 따라서 얘는 틀린 문장 이렇게 너네들 지금 당장 시험 볼 문제에선 이렇게 나오고 아까 고등부 문제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이런 것처럼 수식어를 묶어서 보는 거는 정말 중요해 얘들아. 시험 문제나 문법을 할 때만 주어, 동사, 목적어, 수식어고 그게 아니라 자 우리가 영어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사항인 문장 성분 주어, 동사, 수식어 그걸 어떻게 리딩할 때도 평상시에도 주어, 동사 from the top 여기 있지 to the bottom 여기 이런 식으로 저는 중등부, 고등부 그리고 초등부도 이렇게 문장 성분을 다 쉽게 볼 수 있는 연습을 늘 하거든요. 내 학생이 문장 성분을 얼만큼 편하게 잘 보고 있는지 그걸 한번 점검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강의 때 뵙겠습니다. 네, 제가 이거 사전 동영상을 찍었다가 올리질 못하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보세요, 선생님. 지금 이거를 문장 성분을 매번 모든 독해를 S, V, 분석 그게 아니라 기화시켜서 진짜 얘는 했는데 뭐 됐는데 전치사고 촉촉촉 이렇게 따로 국밥이 아니라 문장 성분, 문법, 그 다음에 리딩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훨씬 더 처음에 숙달할 땐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게 나중에 굉장히 편해져요. 이렇게 수업을 이렇게 키운 초등생들이 중등부 가고 고등부 가면 어떻겠습니까? 쉽습니다. 제가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그때는.
자, 다음 번으로 자, 화면 공유 들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다 켜놨다가 다 끄는 바람에 지금 조금 죄송합니다. 문법 강의 2 요거네요. 다시 새로 공유하겠습니다. 됐나요? 자, 이거는 지금 사전 강의로 나갔었죠. 펀치라인 문법 강의 2 하면서 이거 잠깐만 리뷰하겠습니다. 시간이 오늘 많이 오버될 것 같아요. 자, 사실 펀치라인 문법 강의 2에서 제가 문법 설명할 때 루틴 말씀드렸습니다. 형태, 개념 정의, 예제, 요게 방금 제가 보여드린 예시죠. 즉, 예제를 볼 때 예를 들어서 무슨 부정사면은 만약에 일치 문제 방금 한 거 그걸 보면 이제 일치는 이렇게 일치가 있는 거야가 아니라 아까 단대에서 나온 내신 기출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교과서 변형 문제가 통변형으로 나오면 이렇게 나와라는 것도 보여주고 고등부 문제까지 이렇게 시험 문제들 여러 가지를 좀 보여주죠. 그리고 오답. 제가 사전 동영상 보시면 이게 콕 집어 오답 뒤에 있죠, 선생님들. 잘 봐주시길 바라고. 여기에서 강조하는 건 공식화. 문법의 공식화, 오답의 공식화. 이게 틀렸어가 아니라 오답 넘버 몇 번, 오답 넘버 2, 넘버 3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학생들한테 확인할 때도 루틴 1번, 2번, 그 다음에 3번, 5번 이로대로 순서대로 다 같이 테스트요. 그래서 요거 사전 동영상에 나온 사항들이고요. 그 다음에 분사구문 공식화시켜서 하는 거 사전 동영상에 다 나와 있고 제가 선생님들께 드린 교환에는 요거 하나 더 넣었어요. 그래서 따라해 보기 말고 학생들이 요번에 한 번 더 해보자라고 해서 학생들을 한 번 더 연습시킬 수 있는 페이지를 하나 더 넣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사구문 공식, 그 다음에 이제 오답의 공식화. 이게 아니야가 아니라 오답 넘버, 오답 유형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오답 유형 그리고 예시까지 요것도 선생님 교환에 제가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보세요. 지금 얘는 오답 유형 넘버 1, 오답 유형 넘버 2, 오답 유형 넘버 3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 간단하게 지금 제가 펀치라인 문법 강의 리뷰를 드렸고 제가 이 강의를 하고서 진짜 가장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분사구문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선생님들께서 좀 학생들한테 설명할 때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공식화 딱 정리해서 드렸습니다. 큰 도움이 작은 일에 도움이라도 좀 됐으면 좋겠네요. 자, 파트 4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파트 4. 효율적인 내신 대비. 구멍 막기는 이제 그만. 100점 만성 비법. 보실까요? 제가 내신 대비를 한 지 벌써 한 3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이제 영어가 학생들이나 아니면 어떤 머티리얼 쪽으로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 내신은 정말 예전에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안 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지금 배터리가 꽂아놨는데 뭐가 문제인가? 선생님, 조 선생님, 배터리 좀 한번 봐주실래요? 여기 화면이 꺼지고 있네요. 아까 제가 체크했는데요. 한번 봐주세요. 자, 효율적인 내신 대비 들어가겠습니다. 꽉 꽂혀 있는지 봐주세요. 헐렁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네. 다 체크를 한다고 해도 부드럽게 못 넘어갔는데요. 죄송합니다. 자, 봅시다. 효율적인 내신 대비. 제가 저걸 왜 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단어를 따로 정리해서 이걸 다 따로 외운다. 저걸 왜 하지? 어차피 본문 해석해서 본문 외워야 되잖아요.
그거를 왜 단어 정리를 따로 하고 단어 먼저 외우고 그다음에 내신 본문으로 들어가고 중등부 특히 그럴 필요도 없는데 왜 하지라고 왜 하지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 단어. 고등부는 좀 어려우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제가 이제 뒤에서 보여드릴 텐데 단어를 따로 외우지 말고 어차피 학생들 다 해석하고 다 외울 거 아니에요. 다 빈칸 듣기로 외우고. 그래서 굳이 이거를 따로 해서 여러 가지 머티리얼을 만들고 이중에 수고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법 선택 문제 이런 거 변형 나오잖아요. 어차피 변형 나올 거 차라리 문장 성분 분석 제대로 해서 아이들이 어떤 변형이라도 익숙해지게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게 먼저가 아닐까 싶어요. 그 다음에 단어 배열 문제. 긴 지문 같은 경우에는 배열하는 게 더 복잡하고 더 어려워요. 그 다음에 가로 한 줄 해석. 저 이거 할 말 많습니다. 안 할 수는 없는데 이 가로줄로 한 줄 한 줄 번역으로 들어가다 보면 오히려 해석이 흐름도 끊기고 이거보다는 세로로 이제 그 지문 전체를 한번 읽고 해석본도 흐름을 읽으면서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제 방법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등부 같은 경우에 제가 선생님 후배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분석본에 지나치게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지 말자. 즉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자기가 이제 분석하고 해석하고 영작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분석본을 내가 예쁘게 만들어줘서 학생들이 그거를 보고 그거를 복습을 하고 근데 학생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복습을 그걸 따로 하고 변형 문제 보고 그럴 시간에 분석본을 먼저 공부를 하고 변형 문제를 먼저 푸는 이 방법보다는 변형 문제를 분석본은 좀 짧게 가요. 문제 안 해줄 수 없죠. 분석해주고 학생들도 하고. 하지만 변형을 여러 번 푸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등부 같은 경우에는 학교 프린트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중등부 학교 프린트를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로뚫기나 몇 개를 고르세요. 이게 아니라 통째로 싹 바꿔서 통변형.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 변형, 프린트 변형 이것들을 한 달 전에 미리 만들어서 중요한 거 여러 번. 지문, 프린트 변형을 이거 선생님 한번 공감하실 겁니다. 이거 다 했는데 너 왜 틀렸어? 이게 아니라 이 풀었다와 맞았다는 별개 문제거든요. 했는데 틀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복을 통해서 완벽하게 반복을 통해서 결국은 학생 스스로가 공부하게끔 스스로 분석하고 쓰고 영작하고 공부를 제가 이거를 이그젬플 한번 드릴게요. 제가 이제 변형 문제를 만들어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딱 학생들을 주면은 분명히 학생이 공부를 더 많이 했어요. 문제도 많이 풀었고 이것저것 본문 공부도 많이 했고. 근데 걔보다 제가 더 잘 외우거든요. 야, 내가 잘 외우는 이유가 뭐야? 라고 이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는 이유는 분석본을 제가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나는 외우고 학생은 받아서 했기 때문에 못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를 하죠. 거봐, 나는 내가 만들었으니까 한 번 만들어도 내가 너보다 잘 외우잖아. 물론 내가 영어 선생이라서 그것도 있지만 결국 남이 만들어줘서 받아서 한 문제들은 결국 그게 인지나 습득이 빠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도 물론 만들어주지만 학생들이 스스로 분석하고 쓰고 영작하고 빈칸 같은 것도 본인이 스스로 뚫어서 자기가 안 되는 부분들을 본인이 스스로 뚫어서 공부하게끔 스스로 공부하게 즉 공부하는 방법이 이것저것 문제 여기서 사서 가로 뚫고 구멍 막기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예를 볼까요? 이게 제 자체 변형 교재 리스트인데 저는 이제 휘문고 같은 경우에 이제 중간에 이제 능률 고급 독해 이 고급 독해라는 부교재가 나왔는데 어렵기도 되게 어렵고 문제 살 수가 없어요. 이거 하는 데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저는 간단하게 딱 요것만 해요. 문제를 문제 형식 A 타입, B 타입 그게 아니라 한글 순서, 영어 순서, 빈칸 채우기, 내용 일치, 한글판, 영어판 둘 다. 그 다음에 어법, 어휘, 통변형 이거를 한 달 전에 만들어서 이것만 계속 한 달 전부터 계속 풀려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하면 이제 변형 같은 경우는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저기 구멍 메꾸기가 아니라 처음부터 본인이 다 공부를 하면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 풀리고 그리고 제가 선생님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표 하나가 여기서 이제 딜레마가 생기죠. 선생님, 근데 본문이 너무 많은데 이거를 다 어떻게 해요? 이건 선생님들의 선택사항입니다. 아, 나는 그래도 해야겠다. 다 하든가. 아니면은 내가 이것만, 근데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중요한 것만 골라서 해야겠다. 시간이 너무 없으니 그러면 1등은 못해요. 고득점은 못해요. 어느 중간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냥 아 그래 80타만 치자. 그러면 골라서 요것 조금만 하자 해서 한 80타 정도는 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학생이 정말로 탑을 치고 싶다. 그리고 나도 최고의 선생이 되고 싶다 했을 때는 그런 거 없습니다. 다 합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2였는데 교과서 지문이 3개였고 그 다음에 이제 풀스러그라는 지문이 60몇 개였어요. 이렇게 60몇 개가 나왔어요. 리스트를 이걸 다 만들어가지고 본문 변형은 제가 이제 제 자체 변형 만들고 외부 문제도 이제 이 교과서는 있으니까 샀어요. 사고 그다음에 이 많은 60몇 개의 지문들을 다 변형과 순서 요거 2개를 쌍그리 다 만들었어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다 해요? 선생님 진정한 고수가 되고 싶다면 해보세요. 하면 이제 이게 요령도 생기고 그리고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선생님. 공짜는 없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스스로 정말 뼈 빠지게 한번 만들어 보면 그 다음에 분명히 나한테 얻는 게 있거든요. 문제 만들기에 고수가 되고 만들기뿐만이 아니라 티칭을 할 때 포인트가 다 보여요. 여기서 가르쳐야겠다. 이게 시험 문제 나오겠다. 그리고 학생들한테도 말할 때도 훨씬 쉽고 내가 다 만들었는데 너는 왜 안 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저랑 이제 고1 때부터 시험을 4번 봤는데 그 4번 중에 한 개 틀렸어요. 100, 97, 100, 97 이렇게 했거든요. 힘들죠. 힘든데 내가 진정한 고수가 한번 되고 싶다. 다 하는 겁니다. 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속도도 빨라지고 요령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 중등부 같은 경우에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프린트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프린트가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싹 뭐 이렇게 필기가 나오고 선생님 필기 자자자자 해주잖아요. 이렇게 필기해주고 시험 문제는 결국 어디서 나온다? 여기 필기에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단어 프린트 나오고요. 요런 게 나오면 요거는 좀 심플하게 할 수 있죠. 자, 남들 다 하는 뭐 영작, 싹 영작하기. 그 다음에 현재 완료 같은 경우는 용법 구분 싹 하기. 그리고 제가 선생님들께 팁으로 이게 정말 좋아요라고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통변형이에요. 자, 모든 문장마다 하나씩 틀린 것을 고치세요가 아니라 자,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틀렸으면 고치세요. 맞는 것도 있어요. 맞는 문제도 있고 틀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걸 하나하나 정말 다 꼼꼼히 봐야 되거든요. 자, 이거 틀렸으니까 현재 완료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학생들이 PP가 틀렸거나 have가 틀렸거나 CJ가 틀렸거나 뭐 그런 것만 이제 다 그 문제 유형을 빤히 알고 풀잖아요. 근데 문제 유형이 빤히 있더라도 틀렸으면 고치세요. 이러면은 맞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걸 자세히 볼 수밖에 없다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거를 줬다고 학생들이 풀었다와 다 맞았다. 이거는 별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통변형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전에 만들어서 정말 많이 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5번, 4, 5번 풀리는 것 같아요. 어떻게 오답이 하나도 나오지 않을 때까지. 그렇게 해야지 이제 학교 시험 문제가 딱 나오면은 만만하게 풀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음 습관으로 가면은 자 방금 말씀드린 거 여러 번.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이 내신 대비를 하면 이제 학교마다 무슨 숙명여중, 단대, 부중 이렇게 내신 대비를 하면은 그 내신 대비 파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학생도 파일이 있고 저도 파일이 있고. 그럴 때 저는 내신 대비 파일의 제일 첫 장은 무조건 그 해당 학교의 기출시험지예요. 저도 예전에 초보 강사일 때는 기출시험지를 이제 애들 공부 다 하고 지문 다 외우고 마무리용으로 풀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얘들아, 기출시험 문제는 지금 본문 공부 안 돼 있는데요. 그 단어 아직 안 외웠는데요. 괜찮아. 기출시험지는 마무리용이 아니라 맨 앞에 내신 대비 들어가기 첫 번에 먼저 문제를 풀면서 아, 우리 학교 문제는 유형이 이렇구나. 문법 문제가 많구나. 여기는 뭐 대화문에서 많이 나오네. 여기는 대화문에서 어법 변형이 나오네. 그런 학교마다 어떤 특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특징들을 보기에도 좋고 그리고 처음에 이제 풀면은 학생들이 이제 문제 점수가 나오잖아요. 요번에 이제 최근에 저희 단대부중 같은 학생 같은 경우에 처음에 기출을 풀렸을 때
60점대가 나왔어요. 그럴 때 이제 선생님도 긴장을 하고 이러 안 되겠네. 큰일 났네. 이제 학생도 긴장을 하죠. 이거 뭐지? 어떡하지?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는 계기가 되고 그리고 중간중간에도 많이 풀렸어요. 그래서 이거 또 풀어봐. 저번에 풀었으니까 맞을 것 같죠? 안 맞아요. 또 틀려요. 그래서 여러 번 풀고 요번에 그러면서 얘가 약한 부분 이건 또 틀어도 또 풀려도 또 틀리네.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을 공략을 할 수가 있고 그 학생 요번에 그래서 저번에 시험 봤을 때 99점을 받았어요. 서술형 하나, 콤마 하나 때문에 서술형 감점이 하나 있어서. 그래서 내신 대비 파일의 첫 장은 해당 학교 기출 시험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린트 변형, 본문 변형 한 달 전부터 그리고 자, 요걸 보면은 이제 이게 제가 만든 본문 변형인데 자, 본문 변형 풀어와 했더니 얘가 이렇게 여기 틀린 데 고치고 요렇게 틀린 데 고치고 여기 틀린 데 고치고 요거 지우고 요렇게 구멍 막기로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혼났죠. 혼나고 이렇게 구멍 막기가 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부터 새로 네가 문장 번식하면서 꼼꼼하게 문장 분석 다 해서 새로 다 다시 읽어. 그래서 다 다시 읽으면서 어법 오류, 문법, 그러니까 어법 어휘 오류를 하나하나 다 수정해서 다시 풀어와. 라고 처음부터 새 걸로 싹 풀기. 자, 요렇게 시킵니다, 정말. 그리고 결국은 학생이 스스로 공부를 해야죠. 그래서 이 내신 대비 체크리스트 이거를 학생 파일 앞에도 하나 껴주고 제 파일 앞에도 하나 있습니다. 두 개가 양쪽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 선생님들 교환에 넣어드렸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 것도.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파트 1, 2, 3, 4. 내신 대비 이렇게 해야 100점이다. 1, 2, 3, 4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제가 처음이라서 뭐 미숙한 점도 많고 중간에 좀 말을 버벅거리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제가 오랫동안 수업하면서 정말 선생님들께 말씀드린 것들 다 넣으려고 많이 노력을 지금 했습니다. 리딩 따로 그중에 가장 핵심은 리딩이랑 문법이랑 따로가 아니라 선생님 저게 내신 대비 100점 요 비법이에요. 네, 그럼요. 100점 맞으려면 평상시 기초 체력이 튼튼해야 되고 언제나 문법, 리딩 그런 것들이 다 꼼꼼하게 준비가 돼 있어야지 100점을 맞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질의응답 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질의응답. 선생님, 이거 네. 질의응답편 진행하시기 전에 지금 네. 질문한 게 좀 꽤나 많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주제별로 어느 정도 좀 공통적으로 묶이는 예를 들면 뭐 네. 티칭 노하우면 뭐 이렇게 대략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네. 아우를 수 있도록 좀 답변을 네.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네. 대략 한 12시 이전까지는 세미나가 종료가 네.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이 부분에 공통적인 부분 추려주시고 또 세미나 하면서 네. 지금 선생님한테 지금 궁금하신 점 여쭤보신 질문도 추가적으로 한 4-5개 정도 있어요. 그거를 제가 어디서 확인하면 될까요? 제가 요거 다 말씀하시면 제가 별도로 네.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선생님.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보면 2번. 각 영역별 티칭 노하우 방법, 문법, 리딩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고등 영문법 추천책이나 노하우, 크게 말씀드리면은 고등 영문법 중등부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보는 문법을 미리 해놓으면 훨씬 좋겠죠. 그 다음에 영문법 추천이나 노하우, 요거는 제가 고등부 편을 다시 기회가 있으면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쓰는 책은 어법 인사이트, 그 다음에 퍼펙트 그래마, 그 두 책 좋아합니다. 그리고 고등 실력 발휘하게끔 제가 아까 말씀 다 드렸습니다. 이것도 중등에서 기초를 탄탄히 문장 성분 구석을 잘해야지 고등부에서 실력 발휘를 할 수 있다.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고등 때 내신 대비 이것도 제가 아까 방금 보여드린 거 그 휘문고등학교와 경희고등학교 그거는 고등부 내신 대비겠죠.
그리고 기초문법이 고등학생 기초 수업을 어떻게 당연히 문장 성분 얘기를 해야겠죠. 주어 동사부터 들어가야 돼요. 정말 당연히 이 학생들은 이런 학생들은 그러고 그 기초문법이 전혀 잡혀있지 않을 때는 기준 눈높이도 사실은 조금 낮춰야겠죠. 낮춰서 지금 문법이 안 되는데 당장 뭐 1등급을 받겠다. 그러면 안 되고 하나하나 그러니까 이 학생도 3레이어가 같이 가야 돼요. 이런 학생들도. 그 문장 성분 분석으로 기본 탄탄하게 가져가면서 그러면서 모의고 그렇다고 애가 못한다고 모의고사를 안 풀리고 뭐 중학교 지문 쉬운 것만 풀린다. 그럴 순 없죠. 그럴 순 없고 모의고사 지문 1학년 지문 정도를 계속 풀리면서 그 안에서 문장 성분 분석, 해석, 영작 다 들어가야겠죠. 기초가 약한 학생들의 내신 서술형 대비 기초가 약한데 이 학생이 100점을 노릴까요? 그거는 아닐 것 같아요.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기초 문법을 기초 문장 성분이라든가 아니면은 순서 문제라든가 그렇게 맞을 수 있는 문제를 먼저 점수를 먼저 내고 그리고 서술형에서 요것만은 맞아요. 그걸 추주셔야 돼요. 다 맞으려고 하지 마세요. 버릴 문제 버려야 돼요. 버릴 문제 버리고 요 정도는 얘가 맞을 수 있겠다라는 걸 추려서 그쪽을 공략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다양한 출판사의 친구들 한 타임의 시험 대비 기초가 돼 있으면은 리딩만 좀 따로따로 그러니까 교과서 본문만 좀 따로 풀리고 선생님들이 체크를 하시면은 좀 되겠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문법을 탄탄하게 해놓으세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시험 대비가 돼도 별로 힘들지가 않습니다. 본인만의 수업 방식을 만들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많이 있죠.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진짜 손이 좀 변형이 될 정도로 많이 쓰기도 하였고 그 다음에 좋은 교재나 그러니까 저게 나한테 될 것 같은데 그럼 바로 적용해봐서 변형 문제도 만들어보고 따라 써보기도 해보고 그리고 뭐 저희 아이 어렸을 적에 한글 배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글 학습지에서 그런 게 나왔었어요. 한글 문장 만드는 어순표 만든 게 있었거든요. 뭐 하늘이 파랗게 예쁘다 그런 것들을 막 믹스매치 하면서 하는 표가 있었어요. 그거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잠깐만 저거로 영어로 내가 어순 배열 카드를 만들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그걸 이제 그렇게 좀 아이디어를 얻으면 바로 해보세요. 그거를. 그래서 카드를 다 영어 뭐 명사 카드, 동사 카드, 형용사 카드, 부사 카드 그거를 놓고 어순 배열을 하면서 이 믹스 매치 하면서 문장 만들기 하는 제가 센텐스 빌더라는 도구를 만든 게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뭐가 좀 이게 좀 아이디어가 좀 이렇게 남에게 좋은 게 있으면은 바로 그거를 내 걸로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이게 맞는다 안 맞는다 되고 감이 생겨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리고 요거 입시 문법의 완성은 초등학교부터입니다. 한 3, 4학년, 저는 4학년, 3, 4학년부터 문장 성분 시키는데, 이건 교수법이 근데 좀, 이거는 교수법이 좋아야 돼요. 이걸 지겹게 빡빡 주어는 동사한다. 이것만 하면 안 되고, 단짠. 좀 재밌게 하면서 어려운 내용을 아이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체감 난이도는 좀 낮게, 사실은 내용은 어려운 걸 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들어가서 저는 초등학교 한 4학년서부터 시작을 하는 게 맞다. 3, 4학년부터 시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완성 중3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시험기간 4주나 5주 잡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기간 자료 준비 방법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시험 대비 말고 다른 교재와 어떤 커리큘럼 다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 질의응답편을 사전에 미리 받고 어휴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든 게 제가 준비한 내용들 평상시에 공부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다 따로따로 하면 안 된다. 이게 고등부 선행이다. 뭐 중등부라고 중등문법만 가르치면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이 선생님들 질의응답에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력이 다른 학생들의 내신 대비 이거는 좀 문제가 있죠. 실력이 다른 학생들의 내신 대비는 웬만하면은 어느 그룹핑은 좀 해야겠죠. 어떻게 100점 대비 학생과 60점 대비 학생을 어떻게 한꺼번에 합니까? 그리고 의욕 없는 학생들의 동기부여. 제가 어제 이걸 보면서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요.
전공법으로 나갑니다. 저는 아이를 달래고 이렇게 해서 그게 아니라 잘해보자 하고서 정말 세게 나가요. 가장 좋은 동기는 얘가 한번 내가 공부가 성적이 오르는 거, 그리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했는데 되네. 이게 가장 좋은 동기부여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럴 경우에는 그냥 아예 세게 나가요. 선생님 쫓아와. 같이 해보자. 그리고 제가 이 얘기 들으면서 보면서 이제 자신감이 생기지 않아요. 질문이 들어오면, 자, 선생님 저 여기에 대한 답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준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 역시도 이제 자신이 없어서 초보 강사 때는 제가 가서 이제 설명을 하다가 저도 모르는 게 많잖아요. 초보인데. 그래서 그때는 또 뭐 그렇게 제가 인터넷도 없고 어디다 물어볼 데도 없고 그래서 한 게 수업 준비를 학생들 그 전에 배운 수업 그 시험지 준비를 정말 많이 해갔어요. 그래서 이제 시험지 준비를 하나하나 다 가서 학생들이 먼저 딱 제가 가면은 시험을 보는 동안 제가 이제 얘 틀린 오답들을 보는 거예요. 오답들을 보면서 자, 이거는 그러면 답지도 살짝살짝 봐요. 보면서 아, 이거는 여기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이제 그런 경험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자신이 없으니까 다 풀어봐가지고, 다 풀어보고, 좀 자신이 없는 거는 제 책 따로, 학생 책 따로 있잖아요. 제 책에다가 이제 답지 표시도 좀 해가고, 그런 식으로 저는 연습을, 준비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자신이 없는 수업, 뭐 내가 뭘 못한다 그러면은 정말 2배의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세상에 다시 한번 공짜는 없다고 제가 이렇게 그 학생들 시험지 준비, 애들은 몰라요. 제가 왜 이렇게 시험지 준비라든가 머티리얼 자료 준비를 많이 해갔는지 사실은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었거든요. 자신이 없으니까 준비를 해가서 이걸 들이밀어야지 제가 버벅거리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게 쌓이고 실력이 되고 노하우가 되고 그래서 선생님 자신이 없으시면은 준비를 더 많이 하세요. 그리고 남들 한 번 볼 거 2번 해가서 그리고 수업 시간에 설명한 것들 연습하세요. 저는 처음에 이제 저 영어 안 됐을 때 수업 시간에 다 영어로 다 티처스 톡 하는 거 스크립트 다 써서 다 외워갔어요. 한 10번 정도 제가 해보니까 10번 정도 연습하면은 버벅거리지 않아요. 다 녹음하고 연습하시면은 오히려 이 지금 없는 자신이 선생님의 어떤 커다란 그 연습의 경력이 될 수 있는 동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제가 말씀드렸죠. 고문법 개념 설명을 할 때 그때는 기억하는데 지나가면 잊어버린다. 리딩으로 하세요. 리딩으로 하면 한꺼번에 다 묶여서 설명이 잊을만 하면 또 나오고 잊을만 하면 또 나오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요것도 같은 대답이 되겠네요. 그리고 영문과나 영어 교육에 대한 선생님, 영문과가 아닌데 어떻게 할까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길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공자가 아니에요. 전공자가 아니고 스카이 출신이 아닙니다. 소위 그리고 그 EBS라든가 아니면 뭐 메가스터디 그런 데 출신이 아닙니다. 스펙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 필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다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있으면 너무 좋죠. 제가 근데 이제 제 후배들 이제 도닥도닥 하면서 아니야. 뭐 있으면 훨씬 좋지만이라고 얘기하고 제가 위로를 할 땐 그런 거 필요 없어. 실력 있으면 끝이야. 이렇게 위로는 하지만 사실은 있으면 좋죠.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 영문과나 아니면은 그 유명 학원에서 수업을 배웠던 그 몇 년간의 그러한 영어에 대한 노출이나 공부가 다 어디에 있겠어요? 다 쌓여 있겠죠. 훨씬 더 이제 출발점이 좋으신 거죠, 한마디로. 그러나 그런 출발점이 없는데 내가 영어 선생을 하고 코칭을 잘하고 싶다. 잘할 수 있을까요? 요거 답은 명쾌합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잘 가르치고 성적을 낼 때는 어떤 구조론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그렇게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잘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다각도에 내가 정말 어떤 고수가 되고 싶다. 한마디로 엑스퍼트가 되고 싶다 했을 때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저 같은 경우에는 테슬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리트러시 프랙티스 공부를 하고 그 공부를 하고 나서 한 4년 이상 매주 스터디를 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저도 그 문법 강사지만 뭐 부정사만 가르치고 리딩 애들 해석하고 그다음에 뭐 메인 아이디어만 찾고 그런 강사가 아니라 저 역시도 그래도 뭐 어떤 리딩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긴장을 해서. 자, 리딩 스트래티지가 어떤 거가 있고, 그 다음에 미국 학교에서는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고, 폰 이미그러니스가 이렇게 되고, 그런 이론적인 바탕이 있으면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영어 교육자가 전공자가 아니시라도 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각도로 이것저것 보는 것들을 공부를 좀 하세요. 그리고 책도 제가 나중에 이 뒤에 한 번 더 설명을 더 드리겠지만 책도 다 보세요. 한국 책만 보지 말고 미국 책도 보세요. 뭐 고등 영문과만 보지 말고 초등, 고등, 중등 다 보세요. 그렇게 되면 선생님이 어떠한 그 영문과를 나오지 않았지만 엑스퍼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집에는 영어를 정말 잘하는 남편과 그 다음에 이제 영어 선생인 저와 그 다음에 영문과 학생인 저희 딸 셋이 있거든요. 제가 당연히 영어 선생이긴 하지만 가르치는 건 제가 제일 잘합니다. 걱정 마세요. 노력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예비고로 넘어가는 중3 수업, 커리 구성, 내신 대비 교재, 요거까지는 지금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랬고 2부는 저희 학원 선생님이 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파닉스 쉐도잉 다 가르쳐 달라고 하는데 지금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20번을 설명해도 못하는 중학생의 코칭법. 설명 20번 하셨으면은 학생한테 20번 설명을 하고 요거를 30번 시켜보세요. 자, 너 내가 말한 거 다시 말해봐. 다시 말한 거 써봐. 백지, 방금 또 뭐라고 그랬지? 다시 써봐. 네가 설명해봐. 네가 네 친구한테 설명하듯이 설명해봐. 선생님이 20번 설명하셨으면 학생들한테, 이 학생한테 30번을 설명을 하고 요구해 보세요. 그리고 설명한 거를 말로도 설명하고 문장으로도 써보라고 해보세요. 예제까지. 해보시고 저한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과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저는 최하 20점도 가르쳐 봤거든요. 가끔 저한테 문의가 와요. 선생님 못하는 학생도 받으세요. 왜냐하면 대치동은 레벨 테스트라는 걸 하고 입태가 있고 그 다음에 레벨 테스트가 레테가 있어가지고 소위 잘 나간다 하는 선생님들은 못하는 학생들 안 받거든요. 근데 진정한 강사가 되고 싶으면은 잘하는 학생, 못하는 학생 다 해보세요. 정말. 그래야지 그 티칭의 고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세미나 노력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기가 많이 부족한 학생의 특총. 기본부터 가야죠. 평상시에 내신 대비라고 짜잔 부정사야가 아니라 평상시 문장 성분 주어 동사가 돼야지 얘가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인지 형용사적 용법인지 부사적 용법인지 그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부분 문장 성분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이거를 앞에 3분 정도 제가 이거 딱 3분만 내서 관계대명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대명사 한번 제가 얘기하고 싶었어요. 제가 수동태 분사책을 내고 원래는 시리즈로 그 다음 편이 관계대명사였거든요. 근데 이 관계대명사 요 한 줄이 쓰여지지가 않아가지고 한 2년 정도 제가 고민을 하다 기어이 못 썼어요. 제가 초보 강사까지는 아니고 한 강사 생활 전반기 10년까지는 저 역시도 관계대명사 설명을 할 때 얘들아 관계대명사는 두 문장을 이어주는 거야. 두 문장을 어떻게 접속사 플러스 명사 이 두 개를 하나로 자 나는 뭐뭐 했다 그리고 걔는 뭐뭐 했다가 아니라 뭐뭐 하는 걔를 내가 봤다. 이런 식으로 두 문장을 하나로 엮어주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엮어준다는 거. 지금도 거의 모든 문법책에서 이렇게 나와요. 두 접속사 플러스 명사 역할을 하는 품사. 근데 이거는 상당히 한국적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고 맞는 말이지만 미국 책을 보면은 저는 그러다가 이제 강사 생활 후반기로 오면서부터 관계대명사의 접근은 형용사절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책 저 책 이렇게 미국 책 제일 좋은 거 미국 초등학생 문법책을 보면 굉장히 심플하고 잘 나와 있거든요. 거기 보면 이제 이렇게 나와요. adjective clause.
이렇게 나와요. descriptive clause 또는 adjective clause 이렇게 나오는데 형용사절이라는 개념으로부터 접근을 하고 그러면서 저는 이 관계대명사 처음 설명할 때 형용사절 얘기를 하고 이걸 한꺼번에 설명을 해요. 즉 명사를 term or noun 이게 형용사인데 이게 adjective인데 보자. 이거 뭐야? brave. 그냥 명사를 얘기하지. 또는 분사. 분사라는 애가 뭐야? 동사에서 나와서 형용사 역할을 하는 애가 분사지. 얘도 이 보이를 뒤에서 더 말하고 있고 투부정사가 보이를 더 말할 수도 있어. 이게 바로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고 그리고 또 절로 이 명사인 보이를 더 말할 수 있거든. 그래서 이 명사 보이를 말하는 절 이런 절을 형용사절 즉 관계대명사절이라고 하고 그 절을 이어주는 who, which, that, whose 이런 단어들을 관계대명사라고 해.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렇게 접속사 플러스 명사야 이렇게 생뚱맞게 설명을 하기보다는 형용사절이야. 거기서부터. 이 얘기가 들어가려면 결국 또 뭐가 되겠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리딩 안에서 문법 설명이 계속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리딩에서 이제 관계대명사가 절이 나올 때마다 that 어쩌고저쩌고 이거 나왔다. 자 여기 보이가 나오잖아. 이 명사 뒤에 that, who, which 이런 게 나올 때는 한번 다시 봐. 이 보이를 나 지금 더 말할래 라고 더 말해주는 절 이런 거를 관계대명사라고 해. 이렇게 접근이 들어갑니다. 다시 공유하겠습니다. 관계대명사 요거는 제가 책을 좀 마무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근데 형용사절로 접근 방법은 선생님들께서 좀 그렇게 말씀을 확 지침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문법체계 관계대명사 너무 두 문장을 엮는다. 그게 아니라 명사를 더 말하는 게 형용사절이 관계대명사거든요. 그 다음에 질의응답이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반복 학습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수업, 티칭, 그 다음에 확인, 그 다음에 숙제까지 계속 반복이 서클이 3개가 이제 루틴으로 계속 돌아가야겠죠. 네, 선생님. 네. 질의응답도. 네.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네. 강의 보시면서 또 궁금한 게 생기시나 봐요. 네네. 지금 네. 채팅창에 남겨주신 선생님들 질문 중에 공통되는 것만 추려서 몇 가지 네. 더 질문을 드리고 세미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관리 관련된 걸 질문해 주신 선생님들이 꽤 계신데요. 관리? 지금 과제물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아이들 네. 지금 지도를 하고 계신데 숙제나 이런 과제물 그리고 소리내어 읽기 과제 마찬가지 네. 직접 모두 체크를 해주시는지 아니면 과제 수행 유무만 체크해 주시는지 아니면 조교를 활용하시는지 일단 요게 셋 다입니다. 예, 네. 셋 다요. 그러니까 소리내서 읽기는 제가 사전 동영상 보면 있을 거예요. 네. 카카오톡. 그거는 체크가 돼요. 그 카카오톡 이거는 거의 제가 직접 듣는다고 체크를 하는 거죠. 이거는 애들이 한 10명 정도가 카카오톡을 쫙 보내면은 운전하면서 랜덤으로 들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리고 랜덤으로 그거 그냥 잘했다 못했다 뭐 답을 하는 경우도 있고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러다 귀에 딱 꽂힌 게 뭐가 있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답을 줘요. 요거 네이버 사전 찾아서 다시 해봐. 아니면은 제가 직접 이게 뭐야 이거 캐러치냐 캐러키냐 캐러킨 다시 봐. 그런 식으로 다시 해줄 때도 있고요. 그래서 소리내어 읽기는 카카오톡 음성 녹음 활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과제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제가 해석 영작 같은 건 정말 꼼꼼하게 다 봐야 되거든요. 봐야 되는 경우인데 제가 다 보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 저도 저 자신에게도 스스로 하나 더 가르치지 말고 그 시간에 애들 숙제한 거를 좀 더 꼼꼼히 보자라고 스스로한테도 계속 리마인드를 시켜요. 애들 숙제한 거 검사하는 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대형 학원의 맹점이 숙제 관리가 안 된다라고 늘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조교들이 하는 경우도 있고 제가 수업 시간에 돌면서 이렇게 빠르게 체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백지 테스트 같은 거 숙제 같은 경우에 이제 시트를 내니까 그런 것들은 체크가 되죠. 네.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요. 네.
문단 그 지금 통함기 중간에 잠깐 네,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네, 통함기 할 때 네, 아이들한테 어느 정도 시간적인 여유나 아니면 그 플랜을 짤 때 어느 정도 네. 텀을 두고 아이들한테 어느 정도 분량을 암기하게 지도하시는지. 예, 좋은 질문입니다. 이거 처음에 너무 못하죠, 애들이.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그러니까 그런 기본을 처음에 잘 닦아놓으면 그 뒤가 쉽거든요. 처음에 대충 하고 나서, 자, 이거 왜 못해? 그럼 이건 안 되고, 처음에 제가 학생들한테 수업을, 만약에 이제 1시간 수업이다 그랬을 경우에는 한 30분 정도는 제가 모델을 보여주고 같이 해줘요, 처음에는. 자, 보자. 그러면서 처음에는 한 두 줄이라도, 두 줄이라도.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한 문장 외우기도 좀 힘들어 하죠. 그러다가 한 두 줄이라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애들한테 같이 해줘요. 그리고 너네가 이걸 해 그러면 안 되고 제가 이그젬플을 보여주면서 자 보자 이게 지금 주어가 이렇게 됐지 그럼 이만큼이 되고 이만큼이 되고 같이 하면 쫓아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세 줄 정도 그 다음에 네 줄 정도 그렇게 점점 늘려가면서 이제 거기서도 이제 밀당이 좀 들어가야죠. 선생님 많아요. 이거 한 줄에 그럼 야, 이게 너가 잘하잖아. 잘하니까 한 줄 더. 근데 너 잘하는데 이거 조금 주면 창피한 거야, 이거. 잘하니까 한 줄 더. 이런 식으로 조금씩 늘려가요. 한 줄 한 줄. 늘려가서 지금 저희 중등부 학생 같은 경우에는 열 지문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10줄. 한 패러그래프 정도는 쭉쭉하게 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술을 이거를 매번 초등 같은 경우에 거의 짧게라도 매번 시키고 중학교 가면 애들이 이제 시간도 없고 이것저것 타 과목 때문에 바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 그렇게 시킵니다. 네. 그래서 관련된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그 네, 통함기를 적용하는 방식이 크게 보면 이제 학생 수준에 따라서 지문을 그렇죠.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또 분석 능력이 있는 친구들이 네, 암기하기는 훨씬 수월하잖아요. 선생님 말씀처럼. 그렇죠. 네, 그런데 전혀 이해되지 않고 약간 좀 네, 사진 찍듯 그림 외우듯 이렇게 외우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죠. 중간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있어요. 그래서 있어요. 요 두 학생의 지도 방법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을지. 일단은 통합기의 80%는 구문 분석이 돼야지 이걸 해요. 근데 사진 찍게 하는 애들은 사실은 영어 잘하는 애들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구문 분석이 제 학생들 중에서 정말 제일 잘해 하는 애들은 이렇게 분석 안 해도 이렇게 보면서 그냥 줄줄이 외우거든요. 사실 얘네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저도 그래서 많이 고민이 됐었어요. 이렇게 잘 외우는데 이걸 굳이 시켜?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너 시험 안 볼 거야? 대신 봐야 되잖아. 그래서 암기, 통암기 이렇게 잘 해왔더라도 그래도 네가 분석 능력은 있어야지 네가 내신 시험을 잘 볼 수 있어. 라고 이번엔 거꾸로죠. 그냥 하는 애들은 그러면 네가 한 것들을 뭐 문장 지문을 주고 다 분석해보자. 거꾸로 시키죠. 걔도 시켜요. 그런 학생들도.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거의 마무리인데요. 그 아까 배명희 선생님께서 좋은 제안을 좀 해주신 것 같은데 네. 그 주신 교환하고 지금 PPT가 네. 조금 디테일하더라고요, 내용이. 네. 그래서 네네네. 동영상은 뭐 선생님께서 공개가 조금 선생님께서 판단을 해보시되 PPT 네. 내용까지 우리 선생님들한테 공유가 될지 그걸 한번 PPT 네, 파트 1, 2, 3, 4 돼서 이제 조금 가요? 주신 부분 중에 오케이. 교환은 대략적인 아웃라인만 지금 네. 아웃라인은 다 만들었어요. 네. 네네. 그래서 그 부분에 디테일한 사를 붙여서 지금 PPT를 만드신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네네네. 선생님이 뭐 네. 개인적으로 요거는 조금 본인 어떤 그 영업 그렇죠. 비밀이다. 이런 네. 부분은 좀 네. 제외할 네. 건 제외하시고 네. 선생님들이 조금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 부분 PPT를 네. 네. 교환으로 좀 공유를 해주실 수가 있는지. 그 배명희 음, 선생님께서는 동사 관련 프린트 말씀을 하셨어요. 그 교재상에 실려 있는 동사 관련 프린트 말씀하신 것 같은데. 동사관. 네네네네네. 입니다, 합니다. 네네네네. 즉, 보통 문법책들 보면은 동사가 상태 동사, 동작 동사로 나오지, 이렇게 링킹과 그 다음에 액션으로 나누는 책들 많이 없거든요. 그거요? 예. 제가 요거는 그러면은 수위 조절을 좀 해서, 예, 네네. 공개하겠습니다.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막바지인데요. 네. 지금 보시면은 그 지금 강사 시작을 하려는 분인데 네. 본인 강의 셀프 피드백을 녹화를 네. 하셔서 어떤 네. 다른 분한테 피드백을 받으시는지 아니면 스스로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계신지. 저요? 네. 다시. 그러니까 제가 네. 시작하시는 분이 선생님한테 이제 팁을 얻고 네. 싶어서 여쭤본 건데
본인의 그 네네네. 티칭 스킬을 조금 네.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네. 그러니까 네네네. 나만의 어떤 강의에 대한 네. 피드백을 별도로 촬영을 네. 하셔서 모니터링을 안 해요. 못 봐요. 네네네네. 볼 시간이 없습니다. 네네. 없고 저는 사실은 수업을 정말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저 수업 제가 있던 건물 대치동 건물이 그 건물 전체가 다 학원이랑 병원밖에 없었던 건물이거든요. 근데 뭐 명절이건 어쨌건 제일 먼저 나가서 제일 나중에 문 닫고 오는 게 저였거든요. 그래서 모든 수업 시간이 사실은 실전이자 연습이자 피드백 같은 경우도 지난 수업 시간에 제가 뭐 안 됐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물론 영상을 보고 이렇게 피드백을 하면 좋겠지만 그럴 시간이 없고, 그리고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하다 보면은 감이 있어요. 얘가 내가 수업이 잘 된다, 안 된다, 내가 이걸 고쳐야겠다. 그래서 그거를 일일이 보면서 내가 저게 나쁘구나 라고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그러면 좋겠지만, 그거보다는 그 시간에 차라리 진짜 수업 연구라든지 그다음에 공부라든지 학생들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아니면은 뭐 진짜 저 같은 선생님들 걸 좀 따라해 본다든지,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말씀은 안 한다고 하시지만 뭐 아까 10번 넘게 반복하셨다고 했던 것 자체가 스스로에 대한 강의 모니터링이 아니었을까 그런가요? 싶고요. 그다음에 네, 구체적인 질문들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네, 그 아까 그 휘문고등학교 변형 문제 네, 유인물 네, 띄워주셨을 때 한글 네, 순서, 영어 순서라고 네, 적힌 목차가 네, 있더라고요. 그게 있어요. 네. 정확히 뭔지 궁금하시다는 선생님 계시거든요. 그 고등부 문제들은 딱 갈리기에 순서 문제랑 음, 그다음에 어법 변형이랑 그 나머지의 뭐 유형, 아니야, 일치나 뭐 일치, 그거잖아요. 고등부 문제는. 그래서 그 보통 사서 푸는 문제들은 그 단락별로 순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지문의 길이가 보통 한 15줄 정도, 뭐 한 20줄 된다. 그러면 이제 사서 푸는 문제들은 그걸 한 3줄 정도로 잘라서 다음 문단의 순서를 뭐 맞게 고른 것은, 아니면 문장 뽑아가지고 제가 들어갈 것은, 그렇게 나오잖아요. 사서 푸는 문제들은. 근데 저는 그 15문장을 그냥 다 스크램블 해요. 음. 스크램블 해가지고 그 순서대로 다 맞추시오. 다 스크램블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리고 단락을 아예 통으로 아, 그냥, 네네. 모든 지문들을 다 15지문. 한글, 영어 둘 다. 음, 그렇게 한글로 좀 읽어놔야지 그게 좀 더 빨리 풀 수 있고, 그 다음에 일치글을 나왔을 때도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가 주는 모든 이 기본 이전에는 같이 가요. 자, 나는 변형 만들기 시작할게 하면 학생은 그때부터 쓰고 해석하고 영작하고 스스로 시작을 해요. 둘이서 듀얼로 가요. 시작이.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일부 뭐 그 구체적인 문법 아이템에 관련된 내용 질문하신 분들이 계신데, 이 네. 부분은 저희 선생님께서 지금 설명하신 부분이 이제 네. 다뤄주실 수 있는 부분의 극히 일부분만 지금 다뤄주신 네. 거라서 추후에 네. 세미나 또 진행될 가능성도 있기 네.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네. 아이템에 대한 교수 방법은 지금 네. 설명은 좀 생략 드리도록 네. 하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제가 중간에 지금 채팅창에 여러 개 갑자기 질문이 막 올라와서, 네. 네, 요게 하나 있네요. 초등부에서 네. 그 읽기와 어법 그리고 말하기 네. 쓰기를 네. 자연스럽게 조금 이렇게 융합시킬 수 있는 네. 방법, 커리큘럼상의 어떤 노하우, 요걸 질문하신 제가 분이 아까 계시거든요. 말씀드렸는데, 제가 아까 그 리딩 지문 보여드렸잖아요. 네네네. 그거 읽기, 카카오톡 읽기 숙제 기본적으로 나가고요. 그 다음에 쓰고 영작하기 숙제 이게 기본 숙제예요. 기본 숙제. 밑반찬 깔리는 것처럼. 이게 기본 숙제고. 그러면서 이제 문장 성분 구성 9번 하고, 그 다음에 문법 중요한 것들은 제가 초등생이지만, 자, 네가 초등학생 이건 중요해라고 미리미리 얘기해 주거든요. 문법 들어가고. 그리고 읽기를 하면 당연히 말하기가 되고. 사실은 그리고 스피킹 수업을 따로 하기보단, 저 초등 수업 정말 많이 했고, 대치동에서 제가 소위 떴다 하는 기점이 유치 초등부, 그것 때문에 제가 정말 큰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서초동에서는 문법 강사였고 대치동으로 넘어오는 데 있어서 거기에서 말하기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무슨 스피킹 교재를 따로 쓰고 이거 아니라 문장을 통으로 다 외우고 책 다 외우고, 그게 스피킹의 가장 빠른 길입니다. 외우는 게, 책을 외우는 게. 그리고 이제 스피킹을 좀 더 전문적으로 하겠다. 그러면 이제 쉐도잉도 있고 동화책이나 아니면 챕터북이나 다른 어떤 교수법들이, 영역들이 그러니까 영역법 무궁무진은 아니지만 영역분들이 좀 다르죠. 색깔이 다르죠. 하지만 기본 원칙은
텍스트를 읽고 쓰고 말하고 외우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뭐 요 정도로 좀 가름하도록 하겠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선생님 네. 세미나 들어보니까 저는 이제 고등부만 가르치는 저도 네. 이제 현직 강사인데 사실 네. 선생님이 가르치신 제자들을 만약에 나중에 제가 가르치게 된다면 네. 뭐 저는 뭐 수업 시간에 그냥 놀고 먹고 해도 될 것 같아요. 너무나 기본기가 감사합니다. 네, 올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크게 보면 키워드가 두 개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반복과 노출, 그리고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강사로서 이제 전문성 함양을 위해서 계속 공부를 쉬지 않고 해야 된다. 크게 보면 이 두 가지를 기점으로 이제 강의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너무나 좋은 강의 좀 꼼꼼하게 사전 아, 강의부터 시작해서 감사드리고요. 네, 네. 선생님 뭐 선생님, 하실 말씀 제가 있으세요? 끝으로 그 후배 강사님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말이 있거든요. 그럼요. 네, 말씀하십시오. 네, 선생님 먼저 말씀을 먼저 하고 제가 해야 될까요? 제가 먼저 해야 될까요? 말씀하세요. 이제 경품 네, 추천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네네. 음, 여기 있네요. 에필로그. 자, 화면을 새로 공유를 제가 하겠습니다. 에필로그 제가 어젯밤에 새벽에 썼거든요. 제가 저 초보 시절 얘기를 잠깐 선생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나만 힘든 게 아니고 물론 지금 뭐 공부도 많이 하셨고 지금 유명학원 강사시고 그런 분들도 계시고 저처럼 정말 아무것도 없고 선배도 없고 멘토도 없고 모두 없고 수업은 잘리지 말아야 되겠고 그 당시에 제 일의 목표는 잘리지 말아야 잘면 안 된다 그거잖아요. 자, 그런 시절도 제가 생각이 나고 그래서 어제 좀 써봤습니다. 제가 그때 그래서 아까 너무 자신이 없어요. 댓글에 나온 것처럼 저도 이제 문법이 너무 나름 공부를 영어를 좀 한다고 내가 영어 강사를 하는데 뭐 이거 잘 모르겠고 모르는 문법들이 있잖아요. 무슨 복합관계 부사 뭐 그런 거 나오면 내가 이걸 어떻게 명쾌하게 설명을 해야 될지 관계대명사 분사구문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가정법 지금 가정법 제가 딱 6줄로 설명하거든요. 근데 그 당시는 가정법 나오면은 속으로 제가 쫄아가지고 버벅버벅하면서 이거 빨리 언제 끝나지? 맨날 그랬어요. 왜 설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그럴 때 이제 내가 어디 가서 듣고 싶은데 그 당시 들을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완전히 10년 차 재수생인 척하고 학원 강의를 들어볼까? 누구한테 어떻게 내가 교습을 받았으면 좋겠다. 뭐 내 문법 시정 나를 내 문법을 좀 한번 정리를 쫙 다시 배우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간절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경력자가 되면서 그 초보 선생님들이 제 학생들인 것처럼 똑같이 내 수업을 그대로 듣고 그 다음에 이 수업을 꼭 카피캣을 좀 하고 그럴 기회가 있으면 정말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마침 하고 있었는데 선생님께서 이제 김석환 연구소에서 저를 불러주셔서 굉장히 반가웠고 감사하다는 말씀 지금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얘기를 인스타에도 가끔 해요. 저는 이렇게 유명 강사의 꿈을 꿔본 적이 없어요. 뭐 내가 유명해져서 뭐 무슨 뭐 누구 아무개 문법 강의처럼 뭐 수강생 200명 뭐 아니면은 뭐 한 달 내 뭐 한 달 특강으로 뭐 정말 연봉 뭐 얼마 그렇게 연봉을 세워본 적이 진짜 거짓말하고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그냥 내일 하루를 쪽팔리면 안 되겠다. 이번 시험 애들 시험 못 보면 어떡하지? 그럼 쪽팔리면 안 되네. 늘 그 창피하면 안 된다는 그런 수습의 개념으로 하루하루를 수습을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심정으로 몇십 년을 하루하루 세웠고 그 다음에 책도 내 학생들이 문제를 좀 더 고득점을 좀 편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마땅한 게 없으니까 내가 만들어 볼까? 그리고 내가 이렇게 유명 그거는 아닌데 내 책 하나는 좀 쓰고 싶어. 그렇게 정말 한 줄, 두 줄 쓰기 시작한 게 그래서 책을 여러 권을 쓰게 되고 마무리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 뭐 대치동 한가운데 음마사거리에서 제가 원장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번 강의도 제가 처음이니까 굉장히 낯설고 어떻게 해야 될까 막막하고 했는데 어쨌건 창피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평가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평가에 상관없이 굉장히 행복하고 감사하다는 말씀 지금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네, 아유 뭐
여기까지. 저희가 더 감사해야 될 좋은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선생님 그때 저희 세미나 네. 참석하신 선생님들 중에 선생님 그 교재를 실제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를 네. 지금부터 이제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첨 방법은 네. 제가 선생님들께 그 강의 신청을 할 때 네. 응모권이라고 해서 1에서 네네네. 10짜리 숫자를 하나씩 네. 부여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걸 네. 랜덤으로 이렇게 지금부터 이제 추첨을 할 텐데 좀 어느 정도 이렇게 균형 잡히게 추첨할 수 있도록 제가 네. 지금부터 불러드리는 숫자 그 범위 내에서 2개씩 네네네네. 뽑아주시면 됩니다. 아, 네. 네, 1에서 10까지 중에 숫자 2개 불러주세요. 1에서 13까지, 아니, 10까지. 10까지, 네네. 13. 자, 1번하고 3번 선생님, 그 다음 네. 11번부터 20번까지 두 분이요. 13, 17. 13, 17. 그 다음에 네. 21번부터 30번까지 두 분이요. 23, 28. 선생님 3을 좋아하시나 봐요. 자, 그러네요. 31에서 네. 40번까지 두 분이요. 31에서 40. 31에서 39. 31, 39. 39. 네. 41에서 50번까지 두 분. 41에서 50번까지. 48, 50. 48, 50. 자, 그 다음 네. 51에서 60까지 두 분. 51에서 60까지. 64, 65. 예, 54, 55죠, 선생님?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뽑아주신 선생님들은 제가 명단 확인해서 선생님 네. 그 스마트 스토어에 그 네. 다풀이 교재 그 링크를 네. 발송을 해서 네. 그 구매 그 주문란에 티칭 코칭 13기 사은품 당첨 당첨 강사입니다. 이렇게 쓰면은 선생님께서 네. 이렇게 무료 배송해 주시는 걸로 네. 이렇게 진행하면 되겠죠?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선생님, 요거 제가 한 얘기 요거 하나 빼먹었는데 빨리 해주실까요? 그럼요. 네네네. 결론은 이겁니다, 선생님. 지금 아까 자신이 없다, 영문과 아니다, 스펙이 없다. 실력 하나면 끝납니다, 진짜. 저 수업 들어갔을 때 제가 문법 들어가고 리딩은 하버드 출신 선생님 들어가고 둘이서 들어간 수업들도 있었고 제 학부형들 기본으로 다 정말 의사, 교수, 심지어는 동시통역사분들도 여러 분 계셨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실력 좋고 학생들 성적 올리면은 다 그냥 모든 게 다 끝나요. 실력 하나면 끝나니까 실력을 배양하세요, 선생님. 그리고 학생 점수가 결국 내 점수고 거기에 제가 팁들 빨리 말씀드리면 본인이 변형 문제를 만들어 보세요. 그래야 실력이 늡니다. 저 곧 30년 차인데요. 지금도 만들어요. 왜? 사줬으면 제가 수업하기 힘들고 저희 딸이랑 저랑 같은 과목을 같은 교재를 해도 각자 따로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뭐 저렇게 못하느냐 어떻게 다 해보세요. 그래야지 티칭의 진정한 고수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좋은 문제를 많이 보자. 눈높이가 높아야지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습니다. 항상 위에서 아래를 보세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거 초중고 문법책, 리딩책 다 보고 미국 책 보세요. 한국 책만 보지 말고 감이 더 빠를 수 있어요. 미국 문법책, 한국 문법책 다 보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가끔 교재 안 사시는 강사님들이 있는데 반드시 사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선생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 선생님들은 다 선수세요. 엑스퍼트가 지금도 엑스퍼트고 앞으로도 더 좋은 엑스퍼트가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너무 마지막엔 약간 좀 감동의 멘트까지 너무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13기까지 세미나 개최하면서 네. 뭐 제가 네. 직접 세미나를 주최하고 진행했던 적도 있고 또 외부 네. 이 레이첼 선생님처럼 강사를 초빙해서 이렇게 진행한 적도 있지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세미나가 저한테도 굉장히 인사이트를 많이 주신 그래서 굉장히 좀 고맙습니다. 효과적인 세미나지 않았나 싶고요. 저는 이거 뭐 반응이 안 봐도 뻔합니다. 이거 빨리 다음 레이첼 선생님 세미나 빨리 추진해 주세요. 이렇게 올 게 뻔하기 때문에 제가 또 선생님한테 또 따로 연락을 드려서 이제 향후 계획도 또 차근차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뭐 예상보다 한 30분 지났지만 뭐 그 시간 좀 오버된 게 충분히 저희한테 의미가 있었던 시간이 아닌가 싶고요. 채팅창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레이첼 선생님 보내드리기 전에 한마디씩 짧게 남겨주세요. 작별 인사로. 선생님 채팅창 한번 보시면서 그럴까요? 네, 빨리빨리 남겨주세요. 네. 잠깐만, 이게 채팅창을 더 보기 위해서
가야 되나요? 밑에 어디야? 채팅 찬스. 아, 여기 있네요. 네. 네네네네네. 네, 맨 끝에 답글백 쓰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품절인가요, 선생님? 아니요, 오늘 새로 인쇄, 새로 찍어서 옵니다. 아, 풀립니다. 네, 새로 찍었습니다. 네네네네. 제품 수량까지 지금 파악하고 계시네요. 네. 아, 음마서죠. 제 당